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정해진 해결법 같은 것은 없다. 인생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힘뿐이다. 그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해결법 따위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생택지 페리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인생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인생에 가는 길에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일을 갖다가 계속 생각해 나간다고 하면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가 이제 고양 창릉 새로운 소식, 고양 창릉 S3블럭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는 발표되진 않았는데 일단 고양 창릉 소식을 갖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건데, 마침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갖다 해서 지금 조경 면적을 갖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120만 제곱미터 정도의 조경 면적을 갖다 실시를 지금 할 거고요. 공모 금액도 지금 나와 있고, 추정 공사비, 그다음에 조경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데, 고원과 녹지가 정말 어떠한 신도시보다 멋지게 고양 창릉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창릉 S3블럭 소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는데요. 지금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저는 이제 오늘 고양 창릉과 고덕 강일 위주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70% 이하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나눔형은 고양 창릉에 877호, 좀 안타까운 건 1322호에서 좀 줄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줄게 된 이유는 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설계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그 1322세대보다 더 줄지, 아니면 이번에 이런 사전 청약을 보고 어떻게 이제 흥행이 될지 안 될지를 갖다가 먼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세대수를 줄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 창릉과 그 다음에 남양주 진적, 그 다음에 양정 역세권, 고덕 강의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주로 고덕 강의라고, 이제 고덕 강의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창릉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 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 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에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시 고양 창릉 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고양 창릉과 양정 역세권이 나눔형이고요.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H 환매 시에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기속되고, 여기에 가장 큰 메리트는 연 1.9에서 3%대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없으신 청년 세대라든지 무주택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내 집 마련에 가장 최적의 그런 타이밍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내 집 마련의 그런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덕 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긴 하지만 원체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59제곱인데 4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고덕 강일 3단지도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공급 지구별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고양 창릉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 A 노선, GTX A 노선은 뭐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아마 개통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창릉역도 창릉 입주 전에 아마 다닐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의 요충지면서 주변에 삼성 원흥지구와 연계돼서 생활 여건이 정말 편리합니다. 실제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한번 더 감탄을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스타필드 고향이라든지 이케아 고향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또 자녀를 키우시기에는 창릉만큼 좋은 곳에는 없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S3블록은 단지 인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설립이 계획되어 있고요. 휴식 산책을 공원이 연접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계획인데, 고향 창릉지구 위치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S3블록이 지금 뭐 원흥 광명간 도로라든지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 인접해 있어서 뭐 도로 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쪽에 이제 만재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쪽으로 또 새롭게 도로가 나 있어서 뭐 창릉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고양선 3역이라든지 또 고양선 2역, 고양선 1역 다니기에도 상당히 불편하지는 않고요. 물론 도보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에 이만한 분양가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지금 되어 있고 앞쪽에 이케아 고향이라든지 또 이쪽에 또 지금 행신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상업지구도 이용할 수가 있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입지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GTX 역 쪽으로 해서 이제 가시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원하시는데, GTX 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분양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간분양만 지금 되어 있는데, S10블럭이 지금 공공분양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민간분양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11블럭이라든지 B5블럭은 지금 이제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블럭을 다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개 블럭보다도 S3블럭이 세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나눔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만한 분양가는 없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정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건 넘어가고요. 고덕광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서울 도심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망월천이 흐르고 있고 올림픽도로라든지 강일 IC,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강동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학교가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분양가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방송 전에 제가 그때 예상을 했을 때 S3블럭에 84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이하로 지금 나눔형이기 때문에 6억 5천 7억을 계산했을 때 70%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4억 후반을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제 내피셜인데, 왜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다른 뭐 양정 역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덕 강일이라든지 남양주 진접에 비해서, 물론 여기도 이제 5구로 따졌을 때는 5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데 84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창릉은 나눔형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든지 또 무주택 세대들이 이제 많은 청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주택 평형에 84를 갖다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59보다 84의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지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59도 지금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는 뭐 고덕 강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양정 역세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고, 남양주 진접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84는 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사전청약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LH라든지 정부에서도 지금 3기 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의 고향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갖다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S3블럭이 이렇게 추정 분양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률이 좀 낮다라고 하면, 뭐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그런 곳에 좀 영향을 받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고향 창릉 S3블럭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금 부동산 뭐 조정기, 하락기, 또 빙하기 이런 시기에 과연 어떠한 청약 결과가 나올지 감사 스마일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문의를 갖다 주시는 분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조회수를 갖다 보면 고향 창릉의 S3블럭은 정말 인기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랑 이쪽에 이제 뭐 주소를 갖다 이전해 놓는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30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고 난 이후에 거주 기간만 충족하게 되면 충분히 사전 청약이 아니라 이제 본 청약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눔형의 경우는 전체 물량비 80%는 특별 공급, 그다음에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고요.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 공급 중에 자녀 공급, 나눔형이라든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면서 입주자 저축 가입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이라든지 소득 요건은 구체적인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30날 내일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청약 접수 일정이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2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고는 30날 나오고요. 특별 공급은 내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반 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 30날 발표를 하는데, 보면 LH에서는 지금 고양 창릉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제 미주구를 하고요. SH에서는 서울 고덕 강일 3단지를 이제 하는데, 나는 고양 창릉도 하고 싶고 고덕 강일도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고덕 강일 3단지와 고양 창릉을 갖다가 모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고덕 강일 3단지가 당첨자 발표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덕 강일 3단지가 당첨됐다라고 결정되면 고양 창릉은 당첨자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고덕 강일 3단지를 가도 되고 창릉을 가도 돼, 상관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덕 강일 3단지를 청약을 하시고요. 창릉도 같이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아니야 나는 고양 창릉만 갈 거야 라고 하시면 고양 창릉만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은 각각 특별공급도 할 수가 있고 일반공급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전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청약 누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청약 KR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컨텐츠에다 올려놨던 게 있으니까 감사스마일 TV 검색하셔가지고 사전청약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소 및 연락처인데, 고양 창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동에 218-4 이쪽에 지금 3기 신도시 현장 접수처가 있고 02381-4007 원흥역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사업본부가 내년 설 명절 지나고 2월쯤에 지금 지축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흥역 주변에 있는, 원흥역 근처에 있는 LH 고양사업본부로 가시게 되면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 현장 접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청약 자격 나눔형과 일반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사항,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꼼꼼하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했었던 사전청약이랑 지금 사전청약이랑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거라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공급 유형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 중에서 이제 청년 특별 공급이 나눔형에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유형별 청약 자격은 내가 해당되는 사항, 내가 생애 최초를 하고 싶다, 청년을 하고 싶다, 신혼부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자격 사항을 갖다가 꼼꼼히 확인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에게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공급 유형별 소득 자산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나는 청년인데 부모님 자산이 9억 7,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방송에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그거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넘었다라고 하면 운이 좋으면 안 될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 확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런 것들도 또 아시고,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산이 이렇게 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건 저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이제 안 걸리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또 걸리는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이런 자산 관련해가지고 또 나눔형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금액들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엊그저께 그 S4블럭이라든지 S1블럭에 대해서 최종 이제 그런 최종 당첨자 그런 선정 결과를 갖다 보면서 또 소명을 해라라고 또 이야기 또 했던 분들은 소명을 잘해서 당첨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사전청약 관련 Q&A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공고되는 나눔형 주택이라든지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개의 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에 부적격 처리되니까 꼭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 공급 1개랑 일반 공급 1개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 특별 공급 사전 청약에 당첨자로 선정되게 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특별 공급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공급도 한번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를 배정되나요? 배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배정되지 않냐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수를 배정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호수를 갖다 사전 청약 때 동호수를 다 발표를 했다. 계약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할 텐데 본 청약 때 동호수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기간에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및 잔여 공급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 공급 중에 우선 공급을 일반 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 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경쟁 시에는 이제 순차대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대 방식이라는 거는 저축 총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축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00만 원, 2,400만 원 있다고 2,500만 원 되신 분이 당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선 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 물량이 우선 공급 낙첨자와 잔여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첨제 방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자격만으로도 잔여 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축 금액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잔여 공급에 당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잔여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아시고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포기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부적격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1년에서 6개월로 좀 이렇게 단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전청약은 내가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청약을 하시게 되면 당첨의 그런 운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고향 창릉 위치도 및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창릉은 어떤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보다 최고의 신도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GTX-A가 다니는 유일한, 그러니까 물론 GTX-B라든지 뭐 3호선 연장이라든지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이미 GTX-A는 2024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창릉역 같은 경우에도 창릉 입주가 2018년에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첫 입주가 그 전에 창릉역은 만들어지고 개통을 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나눔형 S3블럭 청년 원가 주택으로 해서 이제 지금 S3블럭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세대수가 877세대로 조금 줄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향 창릉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 1322세대라고 했는데 877세대로 줄어가지고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안타깝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877호로 조정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또 내년에 또 기회가 있다. 한 500세대 정도는 지금 다시 또 뭐 설계 변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설계 변경을 갖다가 딱 들었을 때 세대수가 좀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주택형 496짜리라든지 5호짜리를 갖다 줄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5구라든지 74라든지 84를 갖다가 또 증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 일단 사전청약을 877세대를 갖다가 하는데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청약을 해야지 사전청약을 해야지 또 특별공급을 해야지 또 일반공급을 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청약을 하실 건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고 본 청약, 사전 청약 그 일정이 2월 중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에 2월 6일 날 2월 10일부터 일반 공고는 2월 13일 있으니까 1월 중으로 이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또 감사 스마일이 어떻게 청약을 갖다가 전략을 갖다 짜서 청약에 도전을 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5구는 그래도 4억 정도, 3억 5천에서 한 4억 이내로 지금 사전 청약가가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이 84가 5억 5천이기 때문에 이 5억 5천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5억 5천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본청약이 2026년, 2025년 이렇게 본청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입주를 만약에 저는 2028년, 9년, 30년 안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연식 자체가 2030년식, 2029년식으로 해서 5억 5천, 물론 여기서 이제 본청약 분양가가 5%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면 한 5억 8천에서 6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GTX-A가 다니고 지금 같은 부동산 빙하기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땐 창릉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다 10억이 넘어갈 거라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완전 로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 로또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종잣돈 없으신 분들은 정말 어찌됐든 간에 보험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조금 다소 길었던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창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창릉의 그런 미래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이 앞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메가 신도시가 될 것이고, 삼성과 원흥과 지축과 향동과 덕은, 더 나아가서 화전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화정 행신, 원남까지도 이렇게 되면 덕양구에 있는 이런 주거벨트, 그리고 또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의 미래, 고양 자족도시, 고양 경제자유구역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창릉 S3블럭의 청년 원가주택 나누명, 저는 감사스마일은 강추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다소 길었는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